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열어서 실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자, 포토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진 사진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부분이 기존에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서 꾸미는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파일에 가시면 오픈이라고 있어요. 오픈. 찾으셨어요? 예. 뉴라는 건 새로운 걸 만드는 거고, 오픈은 불러오는 거예요. 열기입니다. 얘를 눌러볼 겁니다. 그럼 어디인지 찾으셔야죠. USB 메모리를 가져오신 분은 컴퓨터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두 분은 제가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문서에다 넣어드렸어요. 문서에다가. 예. 저는 제 폴더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놨어요. 성한당 포토샵 CS4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여기 1장 안에 그림이 4가지가 들어있네요. 라이브러리하고 내문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 문서, 내 그림 이런 걸 합쳐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쳐서. 예. 도서관처럼. 예, 협곡이라는 문서를 열 겁니다. 이렇게. 예.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파일에 가서 오픈하면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찾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저는 라이브러리에 안 넣어놨어요. 라이브러리에 안 넣어놓고 제 폴더에 따로 넣어놨어요. 제 폴더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책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협곡을 여세요 그랬거든요. 모래 협곡하고 협곡은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파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협곡을 선택하고 이때 협곡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할 때 천천히 누르면은요 이렇게 돼버려요. 잘 보셔야 돼요. 협곡이란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데 협곡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을 느리게 하면 이렇게 껌뻑껌뻑거려 버려요. 이렇게. 그럼 백날 두들겨도 안 돼요. 그림을 누르셔가지고 더블 클릭 하시든지 아니면 열기 하시던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닫기가 있죠. 그렇죠? 닫기가 있어요.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볼게요. 저 왼쪽에 보시면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돋보기 그림. 돋보기 그림. 여기 줌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손바닥 옆에. 왼쪽에 보면은 툴박스가 있는데 손바닥 그림 옆에 보면은 돋보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이 안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커져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얘를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르면 빼기로 변할 거예요. 이때 클릭을 하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그냥 빼기가 쫙 진행이 되죠. 또 더하기일 때도 클릭을 하면 커지지만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해서 확대가 돼요. Alt키 누르고 축소시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좋겠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항상 무브 툴이라고 하는 화살표 있을 거예요. 저 상단에 여기다 딱 갖다 놓으셔야 돼요. 항상. 무슨 작업이 끝나고 나면요, 여기다 또 이걸 눌러 놓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상단에 보시면 협곡.jpg란 그림이 100% 저는 100%라고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요? 여기 눈금자 보이세요? 눈금자 위에 보시면 협곡.jpg 해서 골뱅이 100% 뭐 RGB 8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그 글자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살짝 당겨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당기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요. 따로 떨어져.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붙일 때는요,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요, 살며시 그 위에다가 여기다 갖다 대면은 파랗게 무슨 줄 같은 게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딱 놓으면 다시 또 거기 붙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잡아 당겨도 되고요. 얘를 제목을 당겨도 돼요.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여기 보면 선인장도 있잖아요. 선인장. 그 선인장을 열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놓으면 선인장 따로, 협곡 따로 두 개를 따로따로 보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를 보셔도 되고, 얘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좌우로 나란히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보고 싶으면 얘를 마우스로 당기면 떨어지고, 얘도 당기면 떨어지고. 근데 얘를 최대화 시켜버리면은요, 이렇게 변해요. 그림은 보는데 도구들이 사라졌죠? 그럴 땐 어떻게 하나? 다시 이전 크기로 돌려놓으시면 다시 나타나요. 눈금자가 어디를 눌러야 된다고? 아, 요 눈금자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와요? 그건 뭐 당장에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아, 보기에서 들어간 거는? 뷰 가보세요. 뷰 가시면 여기에 중간 밑으로 내려면 룰러라고 있어요. 룰러. 뷰라는 메뉴 밑에 보시면 뭐 익스프레스, 쇼, 룰러, 스냅 뭐 이런 거 보이세요? 그 룰러.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딱 뜹니다. 해 보셨어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닫으시고요. 그림들은.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뭐를 열 거냐면 1장 말고요. 2장에 갈 겁니다. 2장. 그럼 지금 보시면은 열기 오픈했잖아요. 우리가 파일에 가서 오픈 누르면 현재 1장이라고 뜰 거예요. 찾는 위치가. 맞습니까? 그럼 여기. 올라가는 화살표 보이세요? 한 수준 위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녹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 화살표. 찾으셨어요? 어딘지? 누르시고, 그럼 다시 1, 2, 3, 4장 쭉 보일 겁니다. 그럼 2장에 가서 더블 클릭하고, 어떤 거를 가져올 거냐면요, 염소라는 거를, 예,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열기. 이 염소라는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하셨어요? 네. 염소 한 마리가 있으니까 좀 허전하죠. 그렇죠? 염소를 여기 오른쪽 하단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왼쪽 옆에도 하나 더 염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염소를 복사하면 되죠. 염소만. 근데 염소를 똑같이 복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초보자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하나 복사해 볼 거예요. 예. 어디를 가보시냐면요, 왼쪽에 보면은 요 올가미 같은 거 있나 보세요. 올가미. 원형 선택 툴, 우린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요. 자, 얘를 마우스로요, 클릭을 하면 되고요. 얘를 꾹 누르고 계셔 보세요. 처음에는 화살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올가미 툴이 있는데, 얘를 마우스로 꾹 누르면 세 가지가 뜰 거예요. 처음에 나온 건 그냥 올가미예요. 올가미라고 하는 거는요, 눌러볼까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대충 한번 씌워보세요. 코랑 잘렸네. 에이, 다시. 이렇게.
올가미 끝에 보면 바늘처럼 이렇게 하나 내려와 있죠? 예. 예. 그거를 가지고 이 염소 부분, 꼬랑지, 다리, 머리, 뭐 등짝 이런 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겉에를 이렇게 둥그렇게 한번 올가미 이렇게 씌워보세요.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으면은요,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확대할 거예요, 확대. 확대를 해서, 예. 다시 올가미로 한번, 자,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올가미를 요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이동 툴 있죠, 이동 툴. 아까 그 화살표 있잖아요. 움직이게끔 하는 거. 얘를 이제 마우스로 그냥 끌고 가면 잘려져요. 자, 보세요. 얘를 그냥 마우스, 난리 났죠? 보세요.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고요. Alt키 눌러 끌고 가보세요. Alt키. Alt키 누르고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복제가 되죠? 아이 참 별것도 아니네. 그렇지. 3마리 2마리 더 분양 받았어요. 그렇죠? 예, 1마리 염소 사와서 2마리를 더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얘를 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화살표가 아니라 뭐가 꿈뻑꿈뻑거리잖아요. 블럭 잡은 게. 이 블럭 잡는 거를 해제를 해야 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컨트롤 D. 예, 컨트롤하고 D 누르세요. 알파벳 D. 컨트롤 D 누르는 거는요, 보세요. 제가 올가미를 이렇게 씌웠어요. 이렇게 뭐 올가미를 씌우던 뭐를 잡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안 할 거거든. 이렇게.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블럭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이걸 없애고 싶은 거야. 이거를 없애고 싶은 거야. 이제 컨트롤 D 누르면 사라져요. 예. 기억하셔야 돼. 우리 책에는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냐면은 뭐 셀렉트, 디셀렉트 뭐 이런 거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셀렉트, 여기 가서 리셀렉트, 디셀렉트 이런 거 있어요. 디셀렉트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디셀렉트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누르라고 돼 있거든 책에는. 근데 이게 컨트롤 D거든요. 컨트롤 D만큼은 외워두세요. 23페이지 5번이에요. 셀렉트에 가서 디셀렉트라는 걸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컨트롤 D 키 누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밑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요 무브 툴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 올가미 툴이 있는데 올가미 툴 안에는 두 가지가 더 있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폴리고널 라초 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보다 이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는 요거 아까 처음에 있는 올가미, 그러니까는 뭐 목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럼 그 올가미 안에 싹 들어오면 그 로데오라고 하나? 로데오 경주? 예, 그런 식으로 예, 소든 말이든 목을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잡는데 얘를 잡으실 때 자 대충 이렇게 잡으면 저 옆에 있는 풀까지 잡은 거잖아. 가급적이면 염소 모양만 잘 잡아야 좋겠죠. 염소 모양만. 예.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염소 모양만 이렇게 다리 모양까지 잡는데 요 마우스 포인터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철조망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너무 흉하게 되죠. 그렇죠. 같은 잔디밭 쪽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복제해 놓은 양들은, 염소들은 그 주변이 약간 다르죠. 느낌이. 그럼 보세요. 대본에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복제한 거구나 하고 딱 들통나는 거지. 들통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얀색하고 녹색하고 어때요? 경계가 잘 구분이 안 돼 있죠? 구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된 것들, 구분이 잘 돼 있는 것들은요, 또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볼게요. 다시 파일 하나 불러와서요. 바위산이라는 게 있어요. 바위산. 바위산을 불러올 거예요. 바위산 불러오셨어요? 예. 예. 여기 보면 하얀색 하늘이 보이네. 하늘이. 하늘 보이죠? 근데 하늘이 색깔이 어때요? 오, 너무 흉해. 119, 우리 19쪽 보시면은요, 하늘이 약간 하늘색이 집어넣었어요. 하늘색이, 하늘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흰색보다는 하늘색이 이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마술봉이라고 있는데 마술봉이 있나 보세요. 마술봉은 어디냐면 그 올가미 툴 있잖아요. 올가미 툴을 옆에 있는 애 있죠. 부처럼 생긴 애. 걔를 꾹 누르고 있으면 매직 하고 뭐가 뜰 거예요. 그 아까 올가미 툴에 있는 거 옆에, 올가미 툴 옆에 있는 걸 꾹 누르고 계시면 퀵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고 매직 웬드 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이거 매직? 네, 이거 요술봉이에요. 자, 이 흰색 부분 한번 딱 눌러보세요. 흰색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선택이 되죠. 이거를 만약에 아까 라쪼 툴로 잡으려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막 드래그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흰색하고 다른 색의 영역이 확연히 구분이 되면은 라쪼 툴로 이거 잡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예. 이거로 이렇게 잡으려 그러면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늘이 제대로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매직봉으로 뿅 하고 누르면 탁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거 잘못 누르면 안 돼요. 이런 데는요. 이 기암절벽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제대로 잘 안 잡히죠. 근데 하늘은 딱 한 번만에 잡힌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 놓고 나서 어딜 가실 거냐면은요. 이미지, 에디트 찾으셨어요? 필. 채우겠다는 거죠. 채우겠다고. 클릭하시고 요렇게 뜰 거예요. 요렇게. 확인하셨어요? 그럼 여기 펼친 목록이 있어. 화살표 눌러서 칼라. 여기를 색깔로 채우겠다. 어떤 색깔이냐? 빨간색인지 하늘색인지 녹색인지 여기서 골라보세요. 여기 색깔이요.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지나가면은요. 오른쪽 길쭉한 색깔 있죠?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지나가시면 색깔이 종류별로 막 나타나요. 그리고 약간 하늘색 계통에 가서 또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넓은 색깔 여기다 마우스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색깔이 막 변해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여기 RGB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잖아요. RGB. 이 RGB에다 얼마를 쓰라 그랬냐면 225, 250, 250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바꾸래요. 이렇게 225,
250, 250 이렇게 하래요 여기를. 그럼 옅은 하늘색처럼 보이죠? 약간 짙은 하늘색 하셔도 돼요. 짙은 하늘색 하셔도 되니까 책에 있는 대로 225에 250에 250 안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짙은 하늘색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OK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100%라고 되어 있는 거를 책에서는 얼마로 바꾸라 그러냐면 60% 정도로 바꾸래요. OK 누르면 자, 색깔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색깔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자, 여기 있는 색깔을 다시 바꾸려고 그래요. 노랗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하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하늘색을, 하늘에 있는 색 클릭하고, 이 에디트, 필, 컬러, 그리고 파란색, 뭐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노란색으로. 그럼 노란색 계열로 대충 가세요. 노란색 계열로. 여기 밑에 세로로 되어 있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보이는데, 그쪽에 여러분이 원하는 노란 색깔로 가서 약간 짙은 색인지 어두운 색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밝은 색인지.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변한 거냐면요. 오페스를 60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얘를 100으로 하면 짙은 노란색 돼요. 근데 60%라는 말은, 50%라는 말은 물반 노란색 반. 오페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진하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란색을 딱 선택했는데 50% 오페스를 지정해주면 그 중에 물감이 절반이, 물감을 다 칠하는 게 아니라 물을 반을 섞겠다 이거지. 그럼 흐리겠죠? 60%니까 뭐야? 좀 진하게 하겠다 이거지. 절반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다 됐으면 꼭 어디를 가라고요? 무브 툴. 이렇게. 하늘이 노랗다. 그러네. 예, 연습이니까. 자, 그러면 28페이지 가보세요. 퍼즐이란 그림 불러오셔가지고요. 퍼즐, 요거, 퍼즐. 자,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근데 아까 뭐로 잘랐어요, 우리? 요거 라쪼 툴 있죠, 라쪼 툴. 올가미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올가미를 그리지 말고 그 위에 보시면 네모 있어요, 네모? 올가미 위에 네모 있죠? 네모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끔 왼쪽에는 두 개만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무브 툴, 이동하는 툴 선택해서 Alt키 눌러서 끌고 가면 뭐가 된다? 복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끌고 가면 이동이니까 Alt키 눌러서 끌고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얘도 누르시면은요, 그 네모 툴도요, 꾹 누르고 계시면 동글뱅이 툴 뭐 이런 거 나타나요. 그럼 동글뱅이 툴을 이용해서 얘 요렇게 얘만 따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무브 툴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래요. 지우면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오픈 색상 퍼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요 빨간색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빨간색들 있잖아요. 얘들을 약간 다른 색깔로 바꿔보라는데요. 자, 얘를 선택해서 에디트 필 색깔을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예측에서는 저는 다른 색깔로 그냥 제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꿀래요. 예. 요런 색깔 예쁘네요. 예, 요런 색깔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도 바꿔보고 또 여기도 색깔 바꿔보려는데 그래서 여기도 또 색깔 바꿔보고 근데 여러분 색깔을 선택하시면요 색깔이 정확하게 다 선택이 됩니까? 선택을 어떻게 해야지? 어디를요?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 선택할 때는요 매직봉 있죠, 매직봉. 네. 예, 이걸 가지고 클릭을 하면 예. 색깔이 이렇게 지정이 돼요. 아, 지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색깔이 지정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해보시면은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을 선택하면요 빨간색이 그럭저럭 선택이 되는데 이 아래쪽 빨간 거를 선택하면요 보세요 여기 안 돼 있죠. 예. 지금 여기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예. 그 얘를 선택하면 얘만 선택되고 아래를 선택하면 아래만 선택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네모가 있고 잘 보셔야 돼요. 이 책에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 매직봉을 선택을 하면 네 가지가 서 있어요. 그림이 보여요. 네모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 거는 클릭하면 클릭한 것만 지정되는 거예요. 클릭하면 클릭하는 것만 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거는 클릭을 해놓고 또다시 그 주변을 클릭하면 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이 정확하게 다 빨간색이 아니라 색깔이 점점 다르거든요. 그럴 때 얘를 지정하려면 한 번만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요거예요. 두 번째 거. 얘를 뭐냐면 선택할 때마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필 기능에 의한 색깔을 넣어주면은 제대로 보일 거예요. 다시 원위치 시킨다. 원위치요? 아, 잘못 선택했을 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이거는 합집합이라 그래. 합집합. 합집합을 선택했는데 내가 합집합 잘못 보세요. 막 다른 데를 막 눌러놨잖아 이렇게. 그럼 다시 처음에 컨트롤 D 누르면 사라져요. 컨트롤 D 누르면 사라진다고. 그리고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크게 지금 한 네 군데를 다른 색깔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 보셔야 돼요. 3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색깔을 좀 바꿔치기 해본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냐면 염소를 좀 이렇게 늘려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그림들이 지금 4개가 열려 있어요. 이런 그림이 많이 열려 있으면요.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될까요? 닫으셔야 돼. 이때 저장하기냐 그러면 No 하시면 되고요. 이 불러온 그림을 가지고 막 건드려 놨잖아요. 근데 저장할 거 아니니까 No 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림을 불러올 건데요. 근데 2장 했죠. 2장 하나 올라가서요.
3장에 가서 이번엔 나무 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나무 사이. 나무 사이 찾으셨어요? 얘를 선택하고 열기 할 겁니다. 이때 항상 마우스 포인터는 뭐를 갖다 놔라? 무브 툴. 저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 있죠? 무브 툴로 갖다 놓으셔야 잘못해서 뭘 눌러놔 버리면 이렇게 엉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브 툴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 자, 지금 30페이지 제 3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디카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색깔이 너무 어두워. 근데 이 사진은 어둡게 나왔죠? 왜 어둡게 나왔을까요? 저기 하늘을 바라보고 찍어서 그래요. 하늘의 밝기가 전체 밝기를 밝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졌어요. 만약에 이 어두운 데를 찍게 되잖아요. 그럼 이 어두운 데가 환하게 보여요. 카메라가 알아서. 근데 이 밝은 데를 향해서 찍다 보니까는 어둡고 밝은 데가 같이 들어와서 이 어두운 게 이 밝은 곳이 너무 밝은 거라. 그러니까는 야, 사진이 지금 밝고 그러니까는 어둡게 해야 돼. 어둡게 해야 돼. 하늘은 어두워졌는데 나무는 더 어두워진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예. 자, 일단은 얘를 이제 색깔을 좀 밝기를 고쳐 볼 거예요. 자, 이미지. 이미지는 말 그대로 지금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거니까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두 번째. 조정할 거예요. 조정. 어저스트먼트. 그럼 어저스트먼트에 가시면 브라이트니스트, 뭐 레벨, 커브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보이시는데 책에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요. 레벨 이렇게 하래요. 레벨. 두 번째 있는 레벨.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이렇게요? 자,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둡구나. 이것만 봐도 아는 거야. 오른쪽이 흰색이고요. 왼쪽이 검은색인데 검정색에 몰려 있어요. 중간 회색치하고 흰색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안 봐도 비디오야. 근데 우리 디카로 사진 찍잖아요. 그럼 이거 보여요. 이거. 이렇게 레벨 그림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디카로 사진 찍고 나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찍고 나서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어둡게 나온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살짝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부드러운 산봉우리 언덕처럼 일자로 돼 있으면 좋은데 일자가 힘들면 오른쪽과 왼쪽은 약간 내려가고 가운데 회색치가 이렇게 뻥긋 올라오게끔 그렇게 돼 있으면 사진의 구도는 몰라도 밝기는 잘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를 요 검정색 부분 있잖아요. 검정색 부분을 쓱 끌고 옮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검정색 옮기는 게 아니라 회색을 옮겨야겠네요. 회색을 자, 얼마큼 움직이셔야 되는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왼쪽. 너무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아까 있었던 자리하고 검정색 중간 정도에 갖다 놓으면은 와. 오, 안 보이던 여기 이파리가 보여요. 그렇죠? 근데 과도하게 당기면 어떻게 된다? 에이. 이건 수작을 하는 거야. 수작질을 하는 거야. 욕먹어. 적당히. 책에서는 1.75라고 써있는데 1.75를 하던 뭐 2를 하던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OK 누르면 사진이 달라졌어요. 확인하셨어요? 달라진 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라는 거 있나 보세요. 여기.
어디 부분이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제가 뭐를 막 눌렀어요. 이렇게. 아까 연습한답시고 막 장난치고 막 눌러봤거든요. 이렇게. 그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죠. 이렇게. 다시 누르면 다시 글로 들어갈 때고. 요 정도만 돼도 볼만해. 그렇죠. 네, 볼만해. 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미지 오토 콘트라스트. 이미지에 보시면 오토 컬러, 이미지에 가시면 오토 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뭘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색감도 바꿔주고요. 묵직한 느낌도 바꿔주고요. 콘트라스트는 뭐예요? 주변 색깔과의 대비.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사진 찍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부의 막 얼굴이 검은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대장장이의 모습, 강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골에 장터에 와서 뭐를 조금 하시는 이마에 주름이 짜글짜글한 할머니. 손을 보면은 막 거칠게 이렇게 콜드크림 한번 못 발라보신 할머니 같이 투박한 손 같잖아요.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콘트라스트 값을 강하게 넣어요. 높여서 찍으면은요 더 강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델들 찍을 때, 예쁜 모델 찍을 때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주면은 그렇게 잘 되는 모델이 있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의 모습을 찍을 때는 콘트라스트 값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그냥 전반적으로 다 보들보들하게 나와요. 요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에디트에 가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Alt Ctrl Z. Alt Ctrl Z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상태로 계속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Shift Ctrl Z를 누르면은요. Shift Ctrl Z를 누르면은 안 바뀌나? Alt Ctrl Z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요. Ctrl Shift Z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는 Ctrl Z만 누르거든요. Ctrl Z를 누르면은요, 그 방금 이전 다시 원래대로 그거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전 단계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전 단계냐 지금 단계냐 해서 왔다 갔다 요거만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Alt Ctrl Z고요. 다시 원래대로 쭉 되돌아오는 거는 Shift Ctrl Z. 요게 나와요. 에디트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해보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Alt Ctrl Z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래놓고 다시 나는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뭐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밝기도 이렇게 밝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콘트라스트 값도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콘트라스트 값이 낮춰지면은요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게 그건데 얘를 강하게 해주잖아요. 그럼 색깔이 되게 진하게 나타나죠. 주변하고 경계가. 전체 밝기를 늘려주시는 건 좋은데 콘트라스트 값도 좀 늘려주면은 좀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육체미 선수들,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콘트라스트 값을 좀 강하게 넣어줘야 돼요. 여자라도. 그럼 이 근육 모습이나 이게 좀 강하게 쫙 나타나고.
수영복 입은 여자를 콘트라스트 값을 높여놓고 찍으면은요 이상해요. 그때는 콘트라스트를 낮춰놓고 찍어야 되고, 육체미 하는 사람들은 이 구릿빛 피부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오일도 바르잖아요. 태닝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콘트라스트를 올려놓고 찍으시면 뭐 그럭저럭 볼만할 것 같아요. 예. 지금 34페이지에도 보시면은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값을 높여주고 줄여주고 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엔 다른 그림 불러올 거예요. 파일에 가서 오픈인데, 이번엔 야자수라는 거를 가져올 거예요. 야자수. 야자수 찾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야자수가 두 가지 그림인데요.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오른쪽 게 원본이에요. 오른쪽 게 원본인데요. 왼쪽은 고친 거거든요. 오른쪽 거는 어둡게 나왔죠? 왜? 저기 하늘이 있어서 밝게 보이는 바람에 야자수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밝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이걸 선택하래. 그래 놓고 밝기는 좀 밝게 해주고 한 50 정도로 밝게 해주고요. 콘트라스트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한 20 정도 줄여요. 여기다 숫자를 정확히 알면 내가 50하고 쓰면 되는데, 정확히 50인지 70인지 모르니까는 이렇게 그냥 왼쪽으로 가면 또 껌껌해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밝게 보이죠? 너무 밝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자, 보세요. 너무 밝아지니까 구름이 사라지잖아요. 여기 죽거라고 이렇게 구름이 찍혔는데 너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이 사라지니까 구름이 사라지기 직전까지만 표현해주고, 또 얘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또 안 보이니까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값을, 콘트라스트 값은 좀 낮춰놨어요. 그래서 OK 누르면 대충 이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이렇게 그래서 구름도 좀 살려주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밝게 보이고 이러면 오케이지 뭐. 다시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가서 레벨 레벨에 가면은요, 색깔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색깔을. 자, 지금 레벨에 갔어요. 레벨에 가니까 오른쪽에 흰색, 회색, 검정색이 있어요. 근데 회색을 클릭하고요. 여기 회색이 어디 있죠? 이 그림에서 요 뭉게구름이 있는 데가 흰색인가요? 흰색을 클릭하면 여기 하늘을 선택하면 뭉게구름이 사라질걸요? 예, 사라졌어요. 예. 하얀색으로 들어가요. 흰색. 여기 뭉게구름이 있는 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흰색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검정색을 클릭해 놓고 여기 시커먼 데 있잖아요. 야자수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하면 그냥 검정색이 돼요. 근데 그게 붓그림이에요, 뭐예요? 그게 그림이 사각형. 이거요? 아니 거기 그 검정색인지 뭔지 표시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이트. 갖다 대면 나. 예, 여기는 그레이. 여기는 블랙. 그래서 여기. 얘가 흰색이죠? 이건 회색이죠? 얘는 검정이죠? 그래서 스포이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흰색은 허옇게 돼 있고 검정색은 검맣게 돼 있고
얘는 중간중간 어정쩡하게 돼 있잖아요. 회색은. 요걸 가지고 대충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어저스먼트에 가면 커브라는 게 있어요. 커브 찾으셨어요? 네, 커브에 가시면은 요거죠, 요거. 얘를 마우스를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밝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어두워지고요. 살짝 올리면, 활처럼 탁 올리면 좀 밝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때 요거 눌러보시면 좋아요. 프리뷰를 선택하고 해제하고 해보시면은, 예,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밝아요. 전반적으로 좀 밝게 보이면 좋죠. 너무 인위적으로 밝게 하면 흉해요. 예. 일단은 사진은 잘 찍어야 돼. 잘 찍었는데 조금 부족해. 그럼 여기 와서 조금 고쳐주는 거지. 엉망으로 찍어놓고 여기서 고칠 수는 없어요. 사진이라는 것은. 밝게나 어둡게나 찍어도 이건 되나 보죠? 잠깐만. 예를 들어서 밤하늘을 찍었어요. 어둡죠. 걔를 커브나 이런 걸 이용한다고 해서 대낮처럼 밝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좀 밝았으면 좋겠어. 근데 후레쉬도 못 가져온 것 같고 찍긴 찍었는데 안 이쁜 거야. 그럼 최대한 잘 찍으셔야 돼. 그리고 포토샵으로 조금씩 늘려주면은, 너무 많이 늘리면 얼굴이 이상해져요. 변형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하늘을 향해서 찍으면 어둡게 나온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찍으면 어둡게 나와요. 하늘을 향해서 찍으면 밝게 나올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늘을 찍으면 카메라가 어이구 너무 밝고 어둡게 해야지 하고 어둡게 만들어요. 근데 하늘은 어두워도 밝잖아요. 근데 그 하늘 밑에 있는 물건들이 까맣게 나와. 얘가 그렇잖아요. 얘가. 하늘 향해서 찍다 보니까 야자수가 까맣게나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실내라는 그림이 있어요. 실내. 요거 실내.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 보세요. 오른쪽이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원본인데 어디가 문제죠? 이쪽 창가를 향해서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나오지 않고 다른 부분이 어둡게 보인 거예요. 이 부분이 어둡게 보인 거예요. 이 부분을 보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환하게.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 부분 지금 천장 부분만 환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전체를 밝게 해줄 거라.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나무 화분 때도 조금 밝아졌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둡잖아요. 여기 의자 색깔도 어둡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밝아졌잖아요. 이렇게 한번 밝게 해보세요. 책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39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레벨에 오시면, 얘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회색의 위치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검정의 색깔을 위치를 조정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이때 흰색을 선택해서 창가에 들어온 빛이 흰색이다 라고 선택을 해주면 흰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흰색이 어디가 흰색에 따라 달라져요? 어디가 흰색에 따라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흰색이 없죠. 여기는요. 절대 흰색이라는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갖고 있는 예제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뒀더라.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자, 이 사진 보셨어요? 지금요? 잠깐만요. 컴퓨터가 지금 불안불안해. 자,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가 흰색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옛날 핸드폰을 찍은 건데 어느 게 흰색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절대 흰색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요걸 사용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아, 참네 답답하다. 예, 여기 흰색, 회색, 검정이라고 하는 절대 색깔의 종이를 사용해 놓고 찍어요. 그러면 얘가 흰색이에요. 지금 찍기를 이 모양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나 얘는 흰색입니다. 그 종이가 있어요. 큐피카드란 종이가 있어요. 이게 펼쳐놓으면 안경 케이스 정도? 그게 3등분 나눠져 갖고 되어 있는 건데 큰 거는 또 커요. 예, 여기에 이제 흰색, 회색,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흰색이 어디다? 그러면 여기다 흰색이다 라고 얘를 딱 체크하고 회색은 여기다, 검정은 여기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여기 있는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색깔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색깔이 보여요. 설경 찍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설경하고는 약간 다르죠. 절대 색깔을 선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설경을 찍을 때. 근데 이 절대 색깔을 지정해 줄 때는요. 상품 사진. 그 설경 찍을 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초점이 안 잡히는 이유는요. 이 벽 있잖아요. 벽. 예. 이런 벽에다가 착 찍으려고 마우스 셔터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을 못 잡습니다. 흰색을. 예. 그러니까 반사가 안 돼요. 어떻게 해? 수작업으로 해야 돼. 수동으로. 매뉴얼로. 수동으로 초점 거리를 잡으셔야 돼요. 예. 아니면은 사람이 거기 누가 서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알프스 산맥에 갔더니 쫙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거를 초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계속 흔들려요. 초점이 안 잡히고. 그럴 때는 수동으로 밝게 잡혔는지 이렇게 어떻게 확인해? 네? 잡혔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선명하냐 안 선명하냐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면서 수동으로 초점을 잡으면 선명하고 안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찍으셔야 돼. 이제 그런 거는 그냥 하얗게 보이면 되죠. 그게 절대 흰색이다, 뭐 절대 회색이다 이런 시력이 안 의미는 좋은 없고. 사람은 그 숫자로 이제로 가득하면 고정을 조금 플러스 쪽으로 해주는 게 더 희게 보여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전문가 카메라들은요 자동이라는 기능보다는 수동 기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자동을 많이 찍지만은 다큐멘터리 기자들이라든지 또 작가분들은 주로 수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나름대로 노하우를 익혀야 되겠죠. 자, 대비라든지 콘트라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밝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이미지에 가서 우리가 밝기를 조정하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 밝기예요? 아니면 이게 어두운데 밝게 보이는 앤지 본래 밝은 앤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빔으로 보는 밝기하고요. 제 모니터로 보는 밝기하고 달라요. 그러면 B 프로젝트가 밝은 건지 모니터가 밝은 건지 모니터가 어두운 건지 아니면 본래는 더 밝은 건데 둘 다 어둡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밝은 건데 더 밝게 보이는 건지 모르잖아요. 절대 밝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 작업 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의 절대 밝기를 꼭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수동으로는 못해요. 사람 눈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걸 구매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 계시면 다음에 누구라도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나도 이렇게 들었어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래요. 떴다. 인터넷도 되게 늦게 떠요 오늘. 포토샵이 지금 막 이것저것 열어놓으니까는요 되게 버거워요. 예. 네이버에다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캘리브레이터 이렇게도 나와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은요 여기 보면 모니터나 프린터에 있는 색깔 밝기를 조정해주는 과정이다 또는 그런 장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왼쪽 사진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는 제 거에는요. 왼쪽이 초록색이 잘 보이거든요. 이게 조정 전이고요. 오른쪽이 조정한 후래요. 이게 조정 전이고 얘가 조정 후예요.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잘 찍혔다 그러죠?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이 원본이에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주면은 내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잘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모니터가 대부분 밝게 나오거든요. 예, 요런 장치들이 있어요. 캘리브레이션 장치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비싸죠? 뭐 40만원 30만원씩 하잖아요. 이런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예, 요 색감을 정확히 맞춰야 되거든요. 밝기도 맞춰야 되고요. 여기 재미난 표정이 있어.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잘 하던 0점 조정, 사격할 때 0점 조정을 한단 말이야. 정확하게 사격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야만이 예, 모니터 캘리브레이션도 할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스파이더라고 하는 건데요. 스파이더 4 비싸요. 한 4, 50만원 해요. 근데 얘를 이제 여기다 본체에다 꽂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모니터에다 대고 하면 모니터의 밝기를 절대 밝기를 맞춰줘요. 색깔도 빨간색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된다? 정확한 색깔로 딱 보이는 거죠. 그거를 보고 아 얘가 어둡구나 밝구나 하고 정확히. 모니터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조정하기는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어요. 예.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터도. 이런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만이 복잡하죠. 그렇죠. 이거는 프로그램 기계 돌리면 알아서 쫙 맞춰주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41쪽 볼게요. 41쪽은요. 자, 원래 그림 한번 돌려서 볼게요. 원본 사진하고 차이가 뭐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데 이거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진이 변하는지. 오른쪽이 원본이에요. 오른쪽이 원본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원본을 왼쪽처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 수평이 안 맞춰져 있죠?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높낮이가 서로 달라요. 이런 물가를 찍었다든지 이 물가가 약간 삐딱하게 찍은 거예요. 수평선 이게. 예.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시계도 또 오른쪽도 지금 칼라로 찍었는데 왼쪽은 뭐예요? 앤틱 분위기가 나죠. 흑백 사진이고요. 오래된 느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래된 느낌. 예. 이걸 처음에 찍을 때 그런 필터가 있어요. 샌드 필터라 그래서 걔를 렌즈 앞에서 딱 대고 찍으면 이렇게 거칠거칠한 사진으로 나와요. 요즘 포토샵이 있어서 그냥 찍고 나서 고치면 되는 거죠. 한번 열어볼게요. 4장에 가서 예, 시계
이 사진을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2쪽에 보시면 색깔을 이제 뜯어 고치는 거죠. 예.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네모인데 조그만 네모가 있고요. 큰 네모 두 개가 있어요. 조그만 네모 있죠? 흰색과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누르면 얘가 검정 흰색으로 딱 돌아오는데, 이 큰 검정을 클릭해 가지고 빨간 거로 지정하고 밑에 흰색을 클릭해서 뭐 노란 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경색, 배경색 이런 개념인데요. 얘를 원래대로 돌릴 때는 조그만 네모 있죠? 검정 흰색. 얘를 누르면은요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보이세요? 얘를 누르시면은 배경색과 전경색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여튼 간에 위에 검정, 아래 흰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정을 클릭하고요. 검정을 클릭하고 여기 RGB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RGB. RGB에다가 120, 그 다음에 50, 30이라고 바꾸래요. 이렇게. 120, 50, 30. 그럼 뭐가 나와 있죠? 약간 고동색 같은 게 나오나요? 예. 오케이. 여기 있는 색깔을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120, 50, 3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어저스먼트, 여기 휴 앤 세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해 보시래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색깔에 가서는 책에 써 있는 대로 한번 해보면요. 한 13 정도 주라고요. 13 정도 주고요. 여기는 25 정도 주고요. 여기는 0. 컬러라이즈.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컬러라이즈라는 걸 딱 누르는 순간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변해요. 요거 컬러라이즈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럼 전반적으로 옛날 묵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거칠거칠한 느낌을 주는 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흑백 사진 기억나시죠? 근데 흑백 사진이요. 흑백 사진도 있지만 갈색 사진 있잖아요. 갈색 사진. 얘가 갈색 사진이에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갈색 사진 톤으로요. 예. 그 다음에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 필터에 가서 노이즈. 애드 노이즈. 그래서 애드 노이즈에다가 값을 뭐 여기는 12.5%라고 되어 있는데 뭐 12.5를 하던 15를 하던 해서 OK를 누르면은요. 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예, 뭐가 모래 바람 부는 것처럼 찍힌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과도하게 하면 흉해요. 적당히. 오늘 좀 많이 나가봤어요. 이래저래.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해볼 텐데요.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이미지 그러면 뭐 그림이구나. 어저스먼트 그러면 뭘 조절하는 거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든지 레벨 커브 뭐 이런 거 이런 말도 어렵고요. 필터에 가면 뭐 블러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뜻 자체가 어려워요. 특히 사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들어보신 용어들이 있고요. 얘는 디자인에서 나온 거잖아요. 디자인.
그러니까 미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또 잘 알아. 미대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포토샵 설명하면은요, 컴퓨터를 안 만져보신 거지, 금방 이해하셔요. 근데 컴퓨터를 오래 한 사람 보고 얘를 가리키면은요, 마우스는 잘 클릭하는데, 불러오는 건 잘하는데,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영 헤매고 앉아있어요. 이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도 잘 몰라. 디자인 공부 이런 것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서로 헤매는 거야 이제. 저 역시도 디자인은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사진만 오래 한 사람인데 그나마 이제 거기는 몇 가지 이렇게 조금 지식 가지고 또 오래전서부터 이런 건 해봤으니까 하는데 제가 안 하던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저도 멍해요. 그래요 그게.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